잘 키운 질문 하나는 대화의 주도권을 찾아오며 상대를 내 틀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의 구체적인 행동을 유발합니다. 21세기는 세상이 던진 문제를 푸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던진 자가 각광받는 시대입니다. 손석희, 유재석, 레리킹, 오프라 윈프리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말을 잘하는 배경에는 경청과 더불어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우리는 좋은 답에만 익숙해 있을 뿐 좋은 질문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릅니다. 사실 제대로 된 짧은 질문 하나를 준비하는 데에는 설득하는 말을 준비할 때보다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죠. 특정한 모임 때 시험삼아 질문 위주로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설득과 답변은 전문 지식으로 충분하지만 질문에는 지혜가 필요한 법입니다. 빌 게이츠가 대학을 그만두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배경 중 하나는 이 질문이라는 소통의 도구가 자리합니다. 그는 4살 때부터 모든 상황에서 왜, 어떻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대학에서 시험 문제를 문득 읽다가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바로 중퇴했죠. 자신은 많은 준비를 했는데 대학에서 나에게 던진 질문, 그 시험 문제는 어떻게 그런 간단한 수준이냐는 것이죠. 창조적 사고를 위해선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도 질문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제기 같은 거죠. 새로운 것을 보고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신의 내면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하지 않으면 호기심이 죽어가며 호기심이 죽으면 창의력이 실종된다고 하죠. 남의 질문에 대답만 하게 되면 평생 질문하지 못하고 대답만 하면서 살기 쉽죠.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한 좋은 질문, 오늘 그 두 가지 핵심 요령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요령, 열린 질문 사용하기입니다. 질문의 문구에 따라 한 주제로 폭넓게 대화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폭넓은 대화로 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을 열린 질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열린 질문은 상대가 yes나 no라는 두 단어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 반대로 닫힌 질문은 yes나 no로 대답하기 쉬운 질문들이라고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이 두 가지 질문은 판매 목표를 알고자 하는 상사 입장에서 던지는 질문 유형입니다. 주제는 같지만 대답의 성격은 매우 다르죠. 닫힌 질문은 예 또는 아니요라는 그런 답변만 얻지만 열린 질문은 달성 여부뿐만 아니라 달성 방법이나 지원 내용에 대한 정보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아울러 상사에 대한 배려심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열린 질문은 대화의 폭이 넓어지고 자신의 감정도 공유하게 됨으로써 친밀한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래와 같이 열린 질문으로 바꾸는 그런 습관을 길들여 보면 어떨까요? 열린 질문에는 두 가지 요령이 필요합니다. 첫째, 육하원칙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라는 거죠. 상대방으로부터 듣길 원하는 방향에 맞는 그런 육하원칙의 단어를 하나 선정해서 활용하는 거죠. 다만 why, 왜를 활용할 때는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왜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열린 질문을 했다면 비교해 볼까요? 어제 부탁한 일 왜 안 한 거죠? 어제 부탁한 일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걸리나요? 자,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느 질문에 좀 편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후자가 훨씬 편하게 다가오는 질문이죠. 전자는 왠지 추궁받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처럼 why를 사용할 때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단어보다 중립적인 단어로 질문하십시오. 좌측의 질문은 닫힌 질문이죠. 예, 상대방의 답변도 얻기 힘들어 보이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엿보이죠. 이에 비해서 우측의 열린 질문은 어떤가요? 부정의 의미보다는 부정도 있지만 긍정도 골고루 반영돼서 객관성이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의 부사, 조사, 전미사 등을 가만히 보면 활용 상황에 따라 전체 문장을 순간 부정적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죠. 또한 질문자가 상대가 말하기 곤란한 답을 미리 알고 있다는 그런 선입관을 풍기지도 하죠. 네. 평소 자신도 모르게 이런 단어로 질문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질문 요령 두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질문하기. 말은 좀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어려운 얘기죠. 한 달 전부터 출근한 인턴 사원이 계속되는 야근으로 힘들어합니다. 저러다 그만두는 거 아닌지 걱정되기도 하고요. 이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말을 건넬 건가요? 사실 많은 경우 건네는 말, 요새 힘들지? 힘내. 이런 얘기들은 인턴 사원에겐 공허한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막연한 질문보다는 상대방의 관점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요령이 따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면서 큰 질문 하나를 퉁쳐서 던지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쪼개서 질의응답을 해가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어떤가요?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답변을 들으면서 거기에 맞춰 조금씩 깊은 형태의 질문, 그러니까 정작 자기가 마음속에서 하고 싶어한 그런 질문들을 꺼내놓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 신입사원은 나를 진정으로 이분이 걱정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마음을 조금씩 열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관점에서 질문한다는 것은 광범위한 질문 하나로 그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는 그런 포인트겠네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평소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평소 대화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 단계적으로 여러 질문을 던지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왠지 취조당하는 느낌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눈빛을 맞추면서 진정성을 전달하면서 질문을 해야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요령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죠? 열린 질문하기입니다. 그래서 yes나 no라는 뻔한 둘 중에 하나의 짧은 답변으로 그치는 그런 닫힌 질문을 하지 말고 방법으로는 육하원칙을 좀 활용해서 그때그때 맞는 육하원칙을 단어를 넣어서 열린 질문으로 좀 만들어서 활용해보자. 다만 육하원칙 중에 why는 좀 조심스럽게 활용하자. 왜냐하면 추궁하는 느낌, 굉장히 조심해서 활용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 또는 긍정적인 표현 위주보다는 양쪽의 단어를 골고루 섞는다든가 해서 중립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객관적으로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자는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질문하자는 아주 평이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죠. 예, 열린 질문이라도 한 번 던지는데 그치지 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마음이 어느 정도 열면 정작 그때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깊은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상대방의 공감대를 형성하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건 굳이 신입사원에 해당되는 내용에 그치진 않죠. 예, 집단지성이 중요한 요새 직장에서 누구나 다 한번 좀 생각해보고 실천해야 될 그런 질문 요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